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집 사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차를 오래 보관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과감히 버려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고 그래, 구독자님들이 이런 차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오래된 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차는 조금 커피랑 달라요. 커피는 이제 로스팅 과정을 통해서 이 생두가 볶아지면서 이렇게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와 결합돼서 산패가 돼서 안 좋은 향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차는 그렇지 않아요. 차는 잎이고 이것을 완전히 수분이 없는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차는 보관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냥 실온에 두기만 하면 돼요. 단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밀폐만 잘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밀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산소가 그 안에 계속 들어가서 산화작용 때문에 차의 고유의 향미가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끔 차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가 건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수분 흡수나 냄새 흡수를 잘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냉장고의 냄새를 없앨 목적이다 그러면 너무 추천하지만 차를 보관을 위해서 냉장고를 넣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퍼백에 차를 소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한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지퍼백의 비닐 향이 그대로 차에 스며들게 돼서 차가 맛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하는 차들 있잖아요. 가끔 보이차 같은 거 지퍼백에 넣고 소분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시간 지나면 무조건 안 좋은 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퍼백도 저는 추천 안 드리고요. 보통 이런 틴 케이스를 시중에서 많이 판매하니까 이런 틴 케이스를 사서 뚜껑 잘 닫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참에 차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녹차. 녹차 같은 경우는 풋풋한 그 깔끔한 맑은 향을 즐기는 차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그 향은 없어집니다. 1년만 지나도 그 풋풋한 향은 이미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녹차같이 산화가 적게 된 그 풋풋한 향을 느끼는 차는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녹차는 보통 4월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4월에 나온 햇 녹차는 저는 보통 여름 안에 차를 많이 마시니까 가을부터는 또 그런 차가 잘 땡기지 않아서 보통 여름 전까지 그런 차를 다 마시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1년, 2년 지난 녹차를 못 먹냐? 그건 아니에요. 차는 유통기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가 갖고 있는 본연의 향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더 맛과 향이 좋아지는 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은 없다. 하지만 각 차마다 시음하기 좋은 그런 시음 적기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녹차의 고유의 향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마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백차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년 차, 3년 약, 7년 보. 그래서 1년일 때는 그러니까 차가 나온 해에는 그냥 이게 차인데 3년이 지나면 약이 되고 7년이 지나면 보약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약의 효능이 좋아진다. 근데 백차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백호온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솜털이 되게 많아요, 차에. 그래서 그 솜털 향, 그 풋풋한 향을 즐기려고 마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백호온침 같은 고급 차는 조금 빨리 마시는 게 좋다. 한 2, 3년? 근데 두고두고 먹어도 상관은 없다. 근데 그 백모란, 공미수미와 같은 좀 큰 잎이 많이 차지하는 차들은 5년, 10년, 30년 묵혀서 드셔도 상관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롱차인데요. 우롱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청향 계열 그리고 농향 계열. 청향은 되게 맑고 깨끗한 그런 꽃향이 많이 나는 그런 차들이고 농향은 굉장히 진하고 구수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차거든요. 청향 계열은 조금 빨리 마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꽃향 그리고 풋풋한 생엽의 향을 즐기려면 그 향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잘 보관이 됐다면 3년 안에는 마시는 게 그 향을 즐길 수가 있고 그 시간이 지나도 마실 수는 있지만 그 풍미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농향 같은 경우에는 산화도 많이 됐고
불도 많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관을 굉장히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사실 30년 된 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10년까지는 정말 괜찮다. 그리고 30년, 40년 돼도 전혀 상관없다. 대신에 우롱차를 만들 때 홍배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대서 습을 날려버리는 과정인데, 만약에 진짜 30년 됐다고 해도 그 홍배라는 과정을 거치면 새로 차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런 묵은내 없이 차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홍차도 두 개로 나뉘어요. 우리가 옛날에 홍차 하면은 차를 물에 우렸을 때 붉게 나오는 홍차만을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인도 다즐링 같은 경우, 그리고 다즐링의 유행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홍차를 점점 녹차처럼 만드는 게 유행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홍차지만 차의 산화도를 거의 녹차에 가깝게 푸릇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꽃향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자스민 같은 하얀 꽃향이 많이 나고, 청포도 같은 머스켓 포도의 향도 많이 나고, 그런 차들이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차들은 조금 빨리 마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홍차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잘 됐다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보이차, 보이차는 흑차라는 그 6대 다류 중에 한 종류일 뿐이거든요. 그 흑차에는 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차인데, 이 흑차 계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과 향이 진해진다. 그래서 월진월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래 두고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만든, 제대로 만든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30년, 50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진해지고 그만큼 가치도 높아져서 재테크의 용도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보이차는 괜찮다. 그러니까 흑차류는 다 괜찮다. 또 여기서도 예외가 있는 게, 그러니까 보이차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생차가 있고 숙차가 있는데, 이 보이 생차라는 차는 녹차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녹차랑 만드는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이 생차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나온 그 풋풋함을 즐기기 때문에 그 향을 즐기려면 뭐 한 1, 2년 안에 마셔주는 게 좋고, 근데 그 차도 역시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과 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래 두고 마셔도 괜찮다. 그리고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게 가향차들, 그러니까 향을 입힌 차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티 마스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티를 개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향을 온전히 즐기려면 저는 유통기한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즐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안에는 마시는 게 좋다. 근데 한 번도 열지 않았다면 3년 이상 지나도 이 향기가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따면 그 차는 2년 안에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브차. 허브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쿰쿰해져요. 그러니까 허브차는 보통 꽃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꽃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그 꽃 고유의 향이 없어지고 이런 묵은 향이 많이 붙기 때문에 이런 허브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마시는 게 좋다. 그래서 유통기한 안에 한 2년 안에 차를 음용하는 게 좋다. 이제 마지막으로 팁인데, 오래된 차, 묵은 차가 있으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찻집 사장이 실제로 하고 있는 팁 노하우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홍차 같은 경우에 저는 끓여서 밀크티로 만듭니다. 그냥 그 홍차만 넣지 않고요. 그 시나몬이나 카다멈, 넘맥, 정향 같은 걸 넣어서 인도 홍차, 짜이를 끓여 먹어요. 그러면 묵은 향도 날아가고 다른 이런 향신료의 향이 첨가가 되면서 굉장히 맛있는 밀크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모든 차에 해당되는 건데 너무 묵었다, 이거 못 마실 것 같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진하게 우려요. 펄펄 끓는 물에 그냥 주전자에 넣고 그냥 계속 끓여도 상관없거든요. 굉장히 진하게 원액을 끓여서 이거를 목욕하는 데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찻잎은 걸러내고 진한 이렇게 뭐 원액의 엑기스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목욕하는 데 부어서 이제 목욕할 때 사용하면 향도 좋고, 그리고 차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찻잎을 약간 양파망 같은 데 있죠. 이 종이티백이나 양파망 같은 데다가 찻잎을 가득 채우고, 제가 좋아하는 향수를 뭔가 이불이나 이런 데 뿌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너무 직접적인 향이 나서 별로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망으로 해놓고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향수를 한 번만 살짝 터치하면 그 방에 향기가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저는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이런 선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쁘게 티백 같은 거를 망사망을 포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뿌려서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래서 만약에 뭐 방아누기도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같은 데다가 놓고 향수 같은 거 뿌려서 뭔가 방향제 역할로 사용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뭔가 차의 보관, 뭐 유통기한, 그리고 오래된 차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런 팁들이 우리 차집세장 채널의 구독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차집사장 채널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날씨 너무 좋은데 꼭 차 한잔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차집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